시작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저희 오늘 행사에 참여하신 분이 한 100여 분 되시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나가실 때 저희가 선물 꾸러미를 준비했습니다. 그거 하나씩 나눠드릴 예정이고요. 그 선물 꾸러미는 여러 협찬사들이 저희 이 행사에 협찬해 주신 물건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를 저희가 이 행사가 끝나면 바로 추첨을 통해서 빠르게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외식, 입봉내품 외식 상품권과 그 다음에 치킨 플러스 외식 상품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상품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히노스 레시피 책, 예, 양장본 아주 두꺼운 고급진 책을 제가 집에서 했는데요. 저희가 사전 질문을 좀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저희 사회자분들께서 진행을 할 건데요. 그 중에 3분 정도는 질문 중에서 노희영 대표님께서 좋은 질문이었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3분 정도는 그 책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 6분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책을 드릴 거고요. 책을 받으시면 당연히 사인을 받으시고 포토존 사진까지 찍으시면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2부 순서는 저희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앞서서 저희 이번 행사의 기획에 저와 같이 도움을 주시고 이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사실 이런 말 좀 거창하지만 사실은 꿈이었거든요. 네,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특별 포럼으로 계속 제가 평소에 모시고 싶은 분들에 대한 열망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예전 포럼에서 이제 김승호 회장님 다녀가셨고, 또 그 이후에 클리체 회장님도 다녀가셨고, 그리고 또 올해는 또 어떤 분을 모셔야지 이렇게 회원들에게 정말 제 꿈이자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실 수 있는 분을 모실 수 있을까 했는데, 저는 노희영 대표님을 계속 생각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회복 메시지로 한번 보냈는데 씹혔고 근데 그 메시지를 사실은 여기 계신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히노 레시피 기획이사이신 최은정 이사님께서 캡처까지 하면서 보관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 꿈을 이뤄주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도움을 주신 아주 고마운 분이셔서, 예, 또 의미 있는 자리고 해서 같이 사회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히노스 레시피 기획이사 최은정 이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최은정이라고 하고요. CJ 푸드빌에서 22년 근무를 한 뼛속까지 외식인입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히노 레시피 기획이사로 제가 조인이 됐고, 오늘 또 스승의 날이지 않습니까? 저의 또 우리 마녀 사부님이시자 인생의 멘토님 스승의 날이 또 직접 기획하신 공간에서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요. 예, 공유FC는 제가 런칭이 될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서 그 어떤 철학, 우리 대한민국의 프랜차이즈를 바로 세우겠다는 그 포스터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바로 세우려나.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 철학이 정말로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때 우리 뛰어난 기획자잖아요. 네, 강수진님 제가 응원하고 있고, 정확하게 2017년 6월이었습니다. 강수진님이 밀사라는 포스터를 딱 이렇게 첨부를 해가지고, 언젠가 내가 뭐 가진 것도 없지만 언젠가 이분을 모시고 싶다. 그거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강수진님을 도와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 그 자리가 오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네. 오늘 스승의 날이라서 제가 또 특별하게 준비를 좀 했는데요. 저희 또 스승님이시기 때문에 스승의 날 오늘 카네이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서 느낄 수 있는 이 향기까지 나거든요. 어떻습니까? 성공했죠? 예. 종이로 만드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짠 건 아닌데, 저희 공유FC에서도 이렇게 특별 연사들한테 저희 공유FC 각인이 담긴 명품은 아니고 준 명품 펜을 저희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선물로, 예, 드리겠습니다. 네. 공유FC 한글로 각인 안 했고요. 영어로 했기 때문에 그 브랜드처럼 느껴지실 거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가질 거고요. 주 질문은 여기 계신
최은정 이사님께서 주로 하시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추가 질문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100개 넘는 질문을 받았고 그 중에서 유사한 질문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20개 정도를 추렸는데 이게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강의 중간중간에 하신 내용들도 있어서 그런 걸 참고해서 최은정 이사님께서 질문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 참석하신 대부분의 그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출력까지 했고 이제 그룹핑을 해보니까 많이 이제 공통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외식업 전망이라든지 브랜드 기획, 전략, 마케팅, 그리고 향후의 계획이라든지 사업 전략,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됐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 공통적인 또 이 생각일 것 같아요. 국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또 그 외로도 많이 이렇게 또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신건호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계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오늘 아까 제 인스타그램에도 썼는데 대부분 질문들이 그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미래가 어둡다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셔가지고 저도 뭐 이 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되게 마음이 아픈데 맞습니다. 굉장히 어둡고요. 어려울 것 같고요. 힘들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솔직히 프랜차이즈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볼 때. 왜냐면은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일본에서 저희가 그 수치를 받아봤을 때 GNP가 얼마가 되고 국민소득이 얼마가 되면 커피 브랜드가 굉장히 대세가 오고 그다음 편의점 시세가 오고 그러면서 이제 프랜차이즈는 점점 완전한 공산품 같은 맥도날드 이런 것만 살아남지 웬만한 프랜차이즈는 죽을 거라는 그런 사실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또 아주 작은 레스토랑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시대에 이제 프랜차이즈 업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실 것 같고 저도 제가 볼 때 작은 브랜드로 나누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리고 이제 배달이 그나마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경쟁력인데 배달까지도 이제는 누구나 다 하는 시대에 있어서 뭔가 정말 프랜차이즈 업계는 새로 거듭나는 어떤 정말 생산성에 대한 향상 때문에 더 가격을 메리트를 준다거나 뭔가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있지 않고는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힘들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왜냐면 여러분께 희망을 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뭔가 진짜 아주 그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안기아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프랜차이즈가 몰락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또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가까운 미래에 외식업 브랜드가 준비나 대비해야 할 항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사실은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그 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스카이밤 같은 데도 이제 규모로 저희가 이제 저는 아무래도 기업형 레스토랑들이다 보니까 좀 규모를 크게 가지고 있는데 메뉴의 특장점밖에는 저는 살아날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리 프랜차이즈를 하더라도 그것만큼은 거기를 못 당한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큼은 거기랑 싸울 수 없다 하는 정도의 진짜 극한 어떤 소스라든가 어떤 튀김 방법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되면 그건 기술력이거든요. 사실 이제는 뭐 감성적인 프랜차이즈는 감성적인 어떤 브랜드 마케팅 이런 것보다는 확실한 뭔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제대로 된 메뉴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이 회자가 되기 전에는 저는 힘들 것 같다고 봅니다. 네, 브랜드 기획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준규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유 대표님께서 만약 자본금이 5천만 원밖에 없다고 했을 때 해보고 싶은 외식 아이템이 있나요? 저는 라면 하겠습니다. 네. 가장 심플 레시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많이 공부해야 되는 쪽은 혼밥밖에 없고, 사실 우리가 기분이 나쁘지만 그 답은 일본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을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싫으니 좋으니 해도 결국은 우리는 지금 다 일본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일본 너무 좋아해요. 뭐 저도 물론 일본 가면 볼 것도 많고 참. 그리고 저는 요새 뭐가 속상하냐면요, 2020년 올림픽 이후에는 아마 우리가 일본에 엄청나게 뒤진 나라라는 게 밝혀질 것 같아서 저는 매일 두렵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앉아서 웃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일본은 정말로 2020년 올림픽을 위해서 전 국민이 새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골목 하나하나 어디 하나 와서도 돈 쓰고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동경올림픽이 얼마나 이들이 모르겠어요. 이들이 얼마나 정말 아주 정확한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천황이 바뀌고 2020년 올림픽을 하고 자위대 예산을 늘리고 있고, 이들은 몇십 년 동안 아주 차근차근 동경올림픽 이후, 그러니까 이게 몇십 년 만에 하는 올림픽인데 그거로 인해 전 세계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야, 우리가 일본이야, 재팬은 이런 곳이야 라는 걸 저는 보여줄 것이라고 느껴요. 그래서 우리 진짜 젊은 세대들이 정말 물론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어떤 스페셜한 바이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유롭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처럼 그냥 줄 서서 말 잘 듣고 이런 거보다는 조금 약간 삐딱선도 탈 수 있고 이런 즐거운 자유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어떤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냐는 거는, 그래서 물론 케이팝이 있었고 또 다른 흥이 있고 이런 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는 혼밥 혼술 시대에 오면서 일본을 벤치마킹 할 수밖에 없고, 일본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특히 이 외식업 하시는 분들은 일본에 대한 그런 노력이나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물론 일본 라면 맛이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젊은이들은 이미 일본 맛에 굉장히 익숙해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도 그곳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일본 것을 한국화시켜서 그 한국의 바이브를 느낄 수 있나, 저는 그것이 지금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연 중에 좀 말씀하시기도 했는데요. 자, 한태원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신규 아이템을 론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는 무엇인지, 또 브랜드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건지. 마켓에 대한 집요한 관찰이고요. 지금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 저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성수동에 뭐가 잘 되고 있다, 저는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왜 잘 되나 저 집은. 그리고 왜 블루버틀에 저렇게 줄을 서는 건지.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사실 저희 때만 해도요, 너무 줄 서면 아우 신경질 나고 갔어요. 요즘 분들은 그 줄 서는 걸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남겨야만 이게 맛이고 뭐고 없어요. 지금 맛있냐 안 맛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에 남기고 싶으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싸움은. 그래서 굉장히 그 비주얼 마케팅이나 비주얼 스트래티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아무튼 실질적인 싸움은 눈과의 싸움이에요. 내 눈이 어느 정도의 감각적인가, 칼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민재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브랜드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브랜드 스토리, 그러니까 브랜드가 내가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무리 좋은 브랜드고 내가 만들고 싶다 해도 스토리텔링이 없다면 그 브랜드는 사실 키워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일본 예찬론자는 아니지만 일본은 뭐 타타나래도, 그러니까 뭐 요만한 거라도 막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이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젠틀몬스터 같은 브랜드는 거기 가서 아마 안경 사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신경질이 나요. 무슨 보물단지도 그런 보물단, 장갑을 끼고 막 안경을 닦아서 보고 뭐 또 다시 이거 뭐 한 150만 원짜리 사는 그런 필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들의 마케팅이에요. 비록 사실은 명품보다 가격이 싼
그러니까 저렴하고 한 20몇만 원밖에 안 되는 안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에르메스를 사는 듯한 이제 그런 어떤 표현력이 굉장히 소비자한테 감동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스토리텔링들, 그러니까 하다못해 내가 절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유니폼을 입은 자세, 뭐 이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실은 뭐 내 브랜드가 스토리텔링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뭐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나한테 해줬던 말까지도 스토리로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소규모 그 브랜드나 대기업 브랜드나 철학이 아주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는데요. 노호택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브랜드에 꼭 필요한 철학은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뭐 매번 설명하지만 결국은 진정성이죠. 내가 이 물건을 뭘로 싸울 거냐, 이 제품을 누구와 싸울 거냐, 그리고 나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그 브랜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튼 이걸 내가 뭐라고, 그리고 단적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같은 라면이라도 이건 뭐가 다르다. 근데 그게 뭐 다 재료가 어디서 왔다? 어떻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개발하는데 노란 짜장을 개발한다. 그건 이미 짜장면 카테고리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짜장면이라고 부를 수 없고, 그거는 짜장면을 개발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거예요. 정말 짜장면을 개발하려면 나는 감자를 올리브 기름으로, 다른 사람들은 쇼팅 같은 걸로 볶는데 나는 올리브유에 감자를 노릇노릇하게 겉면과 육면체가 어느 정도 구웠을 때 가장 고소해서, 이런 식의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요. 감자를 볶을 거냐, 호박을 볶을 거냐, 양파를 더 세게 볶을 거냐. 근데 나는 어디서 고소한 맛을 더 내서 짜장면이, 내 짜장면은 이래서 맛있다 하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잘 이제 캐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큰 장점이라 볼 수 있는데요. 마케팅을 하는 어떤 그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 마켓 안에 내가 살아 있어야 돼요. 내가 유저 입장이어야 돼요. 저 이렇게 메뉴를 짤 때 보면요, 내가 팔고 싶은 가격이랑 받고 싶은 가격이랑, 그러니까 내가 살 때 가격, 내가 팔 때 가격에 한 20-30%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 코스를 나는 어디 가서 먹을 때 18,000원 정도에서 25,000원이 아무리 비싼 메뉴를 먹어도 그 정도가 적정한데, 내가 팔 때는 28,000원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의 간극은 내가 유저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요. 모든 걸 공급자 입장으로 봐주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손해본 듯하고 내가 살 때는 좀 이익 본 듯하고, 이런 관점을, 그러니까 그게 사실 마케팅이라는 것은 결국은 장사를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예민함에 대해서, 그러려면 내가 유저여야 돼요. 내가 남의 집에 가서도 많이 먹어보고 사본 사람이 팔 수 있지, 물건을 사보지 않은 사람 팔 수 없습니다. 아까 그 각별하게 좀 생각하시는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브랜드 중에 조금 아쉬움이 남았던 브랜드가 있다면 어떤 브랜드일까요? 제가 제일 아쉽고 안타까운 브랜드는 계절밥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계절밥상을 4개까지, 6개까지 제가 오픈하고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계절밥상을 만들 때 정말 눈물로 만든 브랜드예요. 왜냐면 그때 이제 CJ 때 회장님 구속되시고 이럴 때, 지금 이제 YG 공격받는 것만큼 CJ도 공격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CJ가 무슨 대한민국 최악의 기업처럼 온 난리가 났는데, 제가 그때 우리나라 먹거리를 오늘날 햇반, 진짜 백설, 이런 걸로 우리나라 먹거리를 이렇게까지 끌어올린 뿌티첼, 그렇게 끌어올린 기업을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나. 그래서 제가 계절밥상을 농가 상생, 농가하고 만들고, 대한민국에서 한식을 뷔페로 이렇게 푸짐하게, 점심에 14,000원이었어요. 그 당시 제가 처음 만든. 14,000원, 이렇게 많이 가족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걸 제공할 수 있는 건 CJ밖에 없습니다라는 걸로 해서 제가 정말 눈물로 만든 브랜드예요. 그리고 그때 임대료에서 에비뉴 프랑 제일 저 구석에 6% 이상, 6%만 내고 오픈하겠다고 해서 만든 브랜드가 계절밥상인데, 그 다음에 뭐 올반 나오고 자연별곡 나오면서 막, 그리고
임대료 6%에 14,000원이면요. 회전율로만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2, 3kg 이내, 뭐 10kg 이내에 생기면 안 되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키고 CJ는 IFC 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갑자기 대기업이 경쟁되면서 사실은 지금 다 망했거든요, 같이.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업에서 지금 가장 이 산업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사업했으면 미국에는 햄버거 브랜드가 한 100개는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맥도날드, 버거킹, 뭐 쉑쉑, 뭐 카테고리가 다른 버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진짜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그 넓은 땅에.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도 좀 저는 이런 그 그룹들에서 젊은 그룹들이 그런 걸 좀 지향하는 그런 거를 좀 운동을 해주셨으면 저는. 왜냐면 서로 같이 죽는 거고 누구 하나 살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죽자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제가 만들었던 브랜드 중에 가장 아까운 브랜드다. 저는 사실 계절밥상을 6%로 해서 포항밥상, 제주밥상, 경주밥상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저는 그런 도시의 특산물로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자 합니다. 지금 고려하고 계시는 넥스트 브랜드가 있는지, 그리고 몇 년 후 하실 일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에덴 파라다이스라고 그 납골 땅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그 납골 땅에 제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니 무슨 납골 땅이 있는데 호텔이 있고 밥집이 있고 카페가 있고 그러냐고 했는데 사실은 경주만 해도 그 무덤하고 시내와 우리가 삶과 죽음을 같이 놓고 사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꼭 죽음이 무섭고 두렵고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다 같이 돌아가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소망교회에서 그런 좋은 뜻으로 해서 그걸 만들면서 저한테 그 식당을 운영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는 이제 저랑 같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은퇴하는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은퇴하면 꼭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YG는 처음에 만들 때부터 국내를 타겟으로 한 건 아니고 K-팝이 나가는 그런 그 해외에 나가서 식당을 하려고 이제 만들었던 브랜드라 지금 이제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까지 열었고요. 지금 생각은 이제 미국이랑 중국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하고. 요즘 배달 경쟁도 상당히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배달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현상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 거기에 대한 또 한 가지 또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배달은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밀kit도 굉장히 앞으로 비전이 있는 업인데 너무 노하우가 없는 분들이 밀kit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라면도 1인분 끓일 때 하고 집에서 3인분 끓일 때도 벌써 불는데 이제 그런 조정을 지금 진짜 밀kit을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밀kit이 망가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배달 사업은 굉장히 앞으로도 훨씬 더 발전할 것 같지만 이제 승자는 이제 몇 명 안 나오겠죠.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하다가 결국은 정말 제대로.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쿠킹이 아니라 매뉴팩처링이거든요. 그래서 미생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지금 쉽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영, 인재 양성 부분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외식업계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주니어들이 가장 먼저 키워야 될 역량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혀를 개발하셔야 돼요. 맛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저는 셰프들이 술 먹거나 담배 피면 저는 굉장히 뭐라고 화냅니다. 일단 담배는 불로 자꾸 혀를 지지기 때문에 맛을 보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해야 됩니다. 먹는 거를. 그러니까 먹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식업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요식업의 첫 번째 조건은 다양한 음식을 많이 먹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도 맛보면 얼마야부터 물어봐요.
왜냐면 맛이라는 거는 가격하고 상관없이 맛있다는 건 아니 뭐 왕한테 진상하는 게 무슨 가격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가격하고 상관없이 맛있는 거를 맛있다 없다 가격 대비 만족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많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가서도 이게 요 가격일 때 이 맛, 저 맛.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사실 500원은 500원대로 1000엔은 1000엔대로 그 맛이 아주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젊은 분들한테는 젊은 분들이 하는 식당은 엄청 많이 생기는데 오래 가는 식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식음료 사업은 사실은 굉장한 노동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죽하면 죄 많은 사람들만 해야 된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업인데 너무 젊은이들이 디자인, 보여주는 거 이런 거에만 열중하다 보니까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장하던 사람이 어디 가서 나중에 월급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좀 이 외식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좀 더 아주 심한 아주 힘들 거라는 각오를 하고 시작했으면 굉장히 좋겠어요. 저희가 좀 영광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구성원들에게 이를 어떻게 전달하고 또 비전을 공유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단톡방 만드는데 1인자. 저는 모든 사람 같이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안은요. 같이 공유하고 그런데 얘기 잘 안 해요 사실은. 제가 오죽하면 단톡방 야 말 좀 해라. 말했다 욕먹기 싫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진짜 이게 뭐 공유 FC지만 모든 안건을 공유해야 됩니다. 자기 팀원들한테. 그리고 그 아우디 리더라고 있어요. 공 4개 그리면 야 너 이거 알지? 이렇게 해갖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아무도 모릅니다. 그 아우디 리더라는 게 공 4개 그리는 아우디 마크. 그래서 자 이렇게 했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하우투를 가르쳐주지 않는 리더는 빨리 사표 내세요. 야 이거 하라는데 네가 알아서 해라. 사실은 제가 오늘까지 정말 이렇게 많은 일을 한 거는 그들과 직접적인 소통하고요. 저는 사실은 임원들 이런 사람들하고 일을 잘 안 해요. 밑에 손발이랑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그들을 키워내야만이 왜냐면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수도 있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내가 할 일은 생각 안 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남을 어떻게 부려먹을까. 왜냐? 나 혼자 해봤자 일당 둘 정도밖에 못해요. 일당 100을 하려면 내 밑에 있는 애들 일을 먼저 논아주고 그 다음 내 일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저를 복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사실은 잘못 들으면 굉장히 사실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어요. 밑에 직원들이 볼 때. 그러나 저는 제가 리더이면서 제일 듣고 싶은 말은요. 고모님 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전 그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얘기는 정말 힘들고 지옥 같았지만 나는 고모님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됐어요. 욕해도 돼요. 근데 성장했지도 못하면서 욕까지 하면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나를 성장시킨 사람은 그 사람인데 그 여자 성질이 더러웠다? 성질이 더럽지 못하면 나를 성장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냐 나를 성장시키는 보스냐 근데 저 사람 너무 좋은데 나는 별로 성장은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빨리 사표 내세요. 그분을 자르든가 어떻게 네, 아까 잠깐 말씀 주시기도 하셨는데 님의 그 아이디어 영감 발현 방법 그리고 때로는 또 너무나 창의적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소하시죠? 근데 저는요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욕을 다 해서 그러나 봐. 나는 별로 쌓아놓는 게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상처는 나중에 받는 게 뭐냐면 나는 그 사람한테 욕을 다 했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아니 욕까지 하고 쌓이기까지 하면 그게 나쁜 진짜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욕하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욕 받은 사람은 나한테 욕을 못하니까 쌓아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나한테
막 공격하면 제가 상처받죠. 얘가 왜 이러나? 나는 사랑하는데, 응? 나는 사랑해서 욕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스트레스 같은 거는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삶이 일이고, 뭐 일이 삶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일 문제는 이제 요일 개념, 시간 개념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직원들이 싫어하죠. 아까 강의 앞두고 잠깐 누구 만나러 가신다고 해서 제가 아주 늦으셨는데 꼭 오시자 그랬거든요. 근데 조금 오늘 늦으셔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늙어가지고 이제 막 헷갈려가지고 막 약속이 더블되고 이러네요. 예, 대표님의 좌우명이 있다면 어떤 건지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의 현재 대표님의 이까지 어떤 성공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저는 뭐 제가 뭐 특별히 좌우명 이런 거라기보다 그냥 저는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으로 저는 브랜드를 생명체라고 생각해요.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늘 케어해야 된다고. 저는 심지어 지금도 비비고 만두 맛없으면 전화해요, CJ. 왜 이렇게 갑자기 맛이 없냐. 그러니까 저는 제가 낳은 아이를 제가 만든 브랜드를 이렇게 끝까지 챙기고 싶기 때문에 어쨌든 브랜드는 생명체다. 그것이 저의 그거고요. 성공 비결이라는 것보다 저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불행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새로운 해가 떴다고 행복하고 또 오늘 일이 있어서 되게 재밌고 또 내일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하는 것도 재밌고 저는 그런 게 저의 아마 오늘 이렇게까지 막 뛰고 있는 그런 게 제 비결인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한 질문을 20개가 넘는 질문을 거의 빠르게 진행했고요.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뭐 질문하면 네. 안 되는 거는 없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없죠. 뭐 딴 거 저 뭐 또 어려운 질문 하셔도 돼요 저한테. 일단 사회자가 드리는 마지막 질문 하나 네네네. 드리고요. 그다음에 너무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이 한두 분 있을 것 같아서 한두 분 현장에서 질문 받을 건데 마이크 선이 짧으니까 이쪽으로 나와서 질문하실 수 있는 부분만 두 분만 저희가 추가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오늘이 스승의 날이니까 또 관련된 질문 그냥 간단히 하나 드리면 두 분한테 같이 드릴 거예요. 예,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도 제자라고 표현하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에게 어떤 스승이었는지 본인을 한번 해보시면. 저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 마녀 같은 저는 옛날에 CJ 때도 나와서 얘기할 때 CJ 공식 마녀 노희연입니다 했고요. 저는 마녀가 별로 이렇게 나쁜 단어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요술을 부릴 때도 있고 또 화를 낼 때도 있고 하는데 저 마녀 같은 선생님, 마녀 같은 스승, 또 보스 저는 다 그렇게 그런 말이 좋고요. 그냥 그러나 나는 내 부하 직원들을 늘 발전시킨다. 그것이 이제 저의 약간의 변명입니다. 이제 최은철 이사님께 어떤 스승이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상당히 지혜롭게 양방향으로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2010년도에 이제 노희연 대표님께서 CJ의 브랜드 전략 고문님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역사로 말하자면 그때가 아무래도 르네상스 시기 내지 문화혁명, 산업혁명 같은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정말로 체게바라와 같은 그런 혁명가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어떻게 저 한 분이 CJ 전체 그 전 계열사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물론 이제 그 여러 책임감이 막중하셨기 때문에 그 총대를 메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감사드리고 싶은 건 물론 힘들었습니다. 대표님을 오셨지만 이제 고문당하는 느낌이 그런 때도 있었고, 덕분에 제가 저한테 엄청 중국에 2년 동안 나가서 이제 동반 복합화 프로젝트도 이제 진행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마케터들과 인테리어 담당자들 이런 실무진들한테는 정말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계에 도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 한계에 도전해서 R&D 엄청 이제 개발하고 마케터들도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대기점이 됐던 것 같고요.
아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나는 뭐 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존경하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단 성장하라. 네, 이 메시지를 항상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그 시기를 또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걸음으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스승님을 모시고 이 공간에서 또 우리 업계 선후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많은 그 CJ의 뭐 여러 그 브랜드 리노베이션과 패키지의 어떤 업그레이드와 뭐 인테리어 할 거 없이 상당히 많은 진화가 되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자원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들을 융합해서 활용하지 못할 거에 대한 그런 챌린지가 되게 많으셨어요. 야 이것들아 뭐 이런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저희가 혼나면서 전 계열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역량을 믹스 앤 매치해서 좀 더 시너지를 내볼 수 있을까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 이제 그 노희영 대표님을 만나게 된 것도 식품 계열사들이 운집한 CJ 제일제당센터를 이제 구축을 함에 있어서 지하 공간을 우리가 구태의원한 그 어떤 식당 갈 것이냐, 근데 식당을 갈 수는 없다. 뭔가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CJ 푸드월드라는 그런 공간이 이제 구축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리브영과 뭐 올리브 마켓 그리고 여러 CJ 푸드빈의 브랜드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됐었고. 행복한 콩이라든지 사모 어묵 이런 이제 제품을 모티브로 한 어떤 그 테스트 베이스 실험실과 같은 그 브랜드까지도 이제 구성이 됐던 거죠. 소비자의 접점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보자, 재미난 공간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볼브가 된 겁니다. 같이 이제 TF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나오시기 좀 번거로우실 테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받는 질문 또 다르니까 두 분만 질문 간단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이쪽 보시고 작년 노래 없어가지고 일단 오늘 강의 듣고 다시 설레기 시작했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혼밥, 혼술, 특히 일본에 집중해서 다반지 같은 것들이 있으니 거기서 찾아서 해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혼밥, 혼술에 관련된 것들을 온라인에서 하시다면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 컨셉팅을 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건 컨설팅 저는 저기 혼밥에 대해서 저는 그 육수에 대해서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육수가 사실 밀키트의 기본이거든요. 우리나라 음식은. 그래서 육수의 베리에이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것 같아요. 저라면. 네. 마지막 한 분 질문 받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잠깐 나오셔서. 네, 저는 외식업에 대한 질문은 아닌데요. 무슨 디자이너요? 패션? 뭐 그래픽? 네, 그래픽 디자인. 네. 스트레스 컴퍼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약간 아까 강의를 들으면서 말씀하셨던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열정, 뭐 모험심을 지도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의 장점이 발현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업을 하시면서 분명히 이제 디자이너에서 사업가로 넘어가시면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버려야 될 것들, 아니 변화해야 될 것들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디자이너로서 버려야 될 것들이요. 돈 개념이죠. 돈 개념. 왜냐면 이게 크리에이티브한 직업이 돈의 개념을 갖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더 좋은 거를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디자인이 좋다고 해서 포장 기계를 새로 들여와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그 백조는 떠 있지만 밑에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는 디자이너가 사실은 성공할 수 없는 디자이너예요. 그러니까 저는 큰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안에 돌아가는 톱니바퀴나 그 돌아가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검사해보면 그 좌뇌 우뇌가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디자이너들이 그 밸런스를 갖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해도 이건 얼마짜리일까? 이건 얼마나 드는 걸까? 그 다음 이걸 생산할 때 과연 공장에서의 생산력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런 과학적인 머리를 자꾸 난 이런 거 못해. 이런 건 우리하고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한낱 디자이너로 끝나게 되고요. 디자이너 리더가 되고 또 어떤 생산성이나 사업성을 갖춘 리더가 되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저도 사실은 아직도 모자라지만 돈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파이낸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네, 시간이 많이 돼서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열띤 강연과 진행적 시간이었는데요. 끝으로 저희 그 공유 FC 포럼이라는 곳은 그 프랜차이즈 실무자들이 집단 지성을 공유해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그다음에 외식 산업 전체를 제대로 알리고 이렇게 산업을 만드는 그런 여건들이 모인 단체인데요. 오늘 해주신 소감이랑 또 하고 싶으신 말씀. 네, 정리하는 말. 네, 저희는 잘 뽑아보고.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오늘 진짜 이렇게 뜻깊은 스승의 날 후배님들을 보게 돼서 되게 기쁩니다. 그리고 정말 F&B 산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굉장히 힘든 업임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정을 갖고 이 밤까지 수업을 듣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게 너무 정말 기분이 좋고요. 아무튼 또 다음 기회에 만나 뵙게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럼 오늘 57회차 포럼은 이렇게 마칠 건데요. 빠르게 저희가 정말 빠르게 추첨 행사 할 거라서요. 빠르게 나오셔야 합니다. 저희가 10명을 한꺼번에 뽑아서 여기다가